내가 여자 기준 90kg 혹은 남자 기준 110kg 미만이다. 영상 꺼. 나 뚱뚱하기는 한데 건강에 아무 이상 없고 왜 살 빼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영상 꺼. 본 영상은 비만대사 수술인 루아이 위 우에스를 받고 18개월 후 후기를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 키가 168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몸무게는 92kg, 3kg를 이제 왔다 갔다 했고, 비만도, 그러니까 BMI 수치는 32면 고도 비만이거든요. 그리고 체지방량은 40% 이상 있었고, 인생 최대 몸무게는 102kg 정도.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거 4가지 다 갖고 있었어요. 약 거의 1년 가까이 복용을 했고, 근데도 정상 수치가 되지를 않아.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당하혈 수치가 6 이상이면 7인가? 하여튼 6인가 7인가 이상이면 당뇨인데, 저는 17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저 응급실 가서 입원하라고 그랬었어요. 동네 그 내과 선생님이.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래서 최대 막 약을 썼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수도 없이 있죠. 10대 때부터 진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다 해봤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뭐 GM 다이어트, 뭐 소녀시대 다이어트, 아이유 다이어트, 소식하고 운동하는 정석 다이어트. 제가 성형외과에서 한 5, 6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쉬우니까 뭐 카복시도 맞아보고, 지방분해 주사, 뭐 지금은 못 쓰는 뭐 PPL 주사, 지방흡입 빼고는 다 해봤어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방법을 하던 방법은 상관없어. 잘 빼. 한 2달이면 10kg, 20kg 쑥쑥 빠져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끝나잖아요. 이만큼 뺐잖아. 뺐고 끝나면 유지가 안 돼요. 한 달이면 그대로 돌아오는 걸 넘어서, 나는 10kg 빼면은 요요가 12kg가 오고, 15kg 다이어트 하면은 20kg가 요요가 와요. 희한하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난 자꾸 살이 찐다? 반대가 왜 없겠어. 엄청 반대했지. 20대 되자마자 저 심장 수술했지.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도 했지. 그리고 각종 잔병 치레 많아가지고 나 앰뷸런스 진짜 한 몇십 번은 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그러더라고. 야, 너는 그 지겨운 병원 생활 또 하고 싶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하고 싶니? 야, 엄마는 못하게, 너 더 이상 그 간병 못하겠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래서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나 수술할 병원 찾고 초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인도 구하고 결제까지 싹 해가지고, 엄마 보호자는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사인만 좀 와서 해줘. 이래가지고 알아서 했어요. 물론 이제 엄마가 낮에 와가지고 간병을 해주긴 했죠. 어쨌든 딸이고 누워있는데 안 오겠어.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고도비만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비만대사 수술은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수술할 병원을 왜 순천향대로 했냐면, 일단은 고도비만 센터가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뭐 심장 수술도 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잔병이 많았으니까, 혹시 위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그 사전에 검사를 막 하고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은 하지만,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바로 이제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 시스템을 좀 믿었어요. 순천향대 고도비만 센터에 계시다가 그 신림동 양지병원으로 가신 김용진 교수님도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김용진 교수님한테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병원에서 받고 싶었어요.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고도비만 센터에 계시는 김상현 교수님한테 수술 받았어요. 직접 수술을 집도하실 의사 선생님의 성향이랑 병원의 시스템적인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 수술의 대가래. 그래서 외래도 특진으로만 볼 수 있어. 딱 그 시간만 맞춰서. 그래서 연차 쓰고 가가지고서는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아산병원 위상이 어때요? 아산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외과면요 진짜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수님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그 권위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진짜 진짜. 아니 내가 외래를 보러 갔는데 수술이나 증상에 대해서 아니면 수술 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교수님이 뭐라 말하는 줄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수술 다 하는 거 아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래. 그럼 벙 찌는 거죠. 벙 쪄가지고서는 응? 이러고서는 나오면은 이제 그때 그 외래 쪽 담당 간호사님이 쫓아나오셔가지고 뭐 빼빼님 뭐 이거는 이런 거고요, 아까 여쭤보셨던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럴 거면 내가 간호사한테 진료보지 뭐하러 외래 가서 교수님한테 진료봐 연차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원래 환자는 그런 본인의 증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의료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질문을 받은 의료진은 환자한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병원에 가든 큰 병원을 가든 그 환자의 권리, 병원의 의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붙여놓게 돼 있어요. 여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법위에 계셨어. 그리고 또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황당한 게, 내가 외래를 이제 수술 끝나고 뭐 검진이 있어서였나 그때 하여튼 외래를 보러 갔어요. 나는 외래 예약이 뭐 만약에 9시까지면은 8시 40분까지 갔어. 미리 가서 얼른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교수님이 안 오는 거야. 9시가 돼도 안 오고 9시 반이 돼도 안 오고 10시가 돼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수님 언제 오세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2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2시간 만에 나타나서 2분 컷. 그 2분 뭐 했겠어? 멀쩡한데 병원 왜 왔어요? 자기가 오래매. 나는 오라 그래서 왔는데 나 뭐 병원 왜 왔니? 2분 컷하고 나가래. 나는 진짜 막 몸도 아파, 수술해서 몸도 아파 죽겠는데 너무 막 그러니까 막 정신도 아파. 막 몸도 아픈데 정신도 아프니까 몸이 막 더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수술하겠다고 순천향대 병원 가서도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랑 뭐 간호 선생님 막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나는 그 아산병원에서 있을 때 병동에서도 나 진짜 짜증났었단 말이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러니까 한 4시간에 한 번씩 와서 혈압이랑 이제 당뇨랑 이렇게 손찔러. 근데 내가 병원에 지금 뭘 하겠어요. 잠자겠지. 와가지고 간호사가 막 툴툴거려 막 와가지고 김빼빼님 진짜 주무시는 척하지 마세요 막 이래.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깊게 잠든 게 아니니까 그 소리에 깰 거 아니야. 엄청 서러워. 나 몸 아파 죽게. 난 심장수술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들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난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걱정되는 거야. 근데 이거 딱 갔어.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제 과거 영상 중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 첫 외래에 갔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랑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 받고 그 진료 받는 걸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그 말투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나 다정하신지.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도 많고요, 수술을 할 의사 선생님도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그 만족도는 솔직히 수술에 대한 것만 보면 만족도는 비슷해. 그러니까 물론 같은 의사끼리 보면 여기서 매듭은 이렇게 지어야 되네, 뭐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네 하시겠지만, 나 내 배돼지 뭐 셀프로 열어볼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나는 비만돼서 수술해서 당뇨 수치, 간 수치 뭐 그런 거 다 내려갔지, 살 빠졌지.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진짜 나는 막 희귀한 난치병을 가져서 그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밖에 없어. 그러면 왜 나한테 왔어요? 이러면 선생님밖에 없어서요. 선생님 해주세요. 이러고 해야겠지.
근데 비만대사 수술은 그렇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선생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몸이 아프면요 서러운 게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저는 그 서러움을 좀 이렇게 얼러줄 수 있는, 우쭈쭈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 의료진들의 그 다정함이 저는 병원 선택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루아이 위 우회술, 그러니까 뭐 위밴드 수술도 있고 위 절제술도 있고 제가 위 우회술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 세 가지 거의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 밴드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밴드로 묶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였다 풀렸다 하면서 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량을 조절을 하는 거고, 위 절제술은 요만한 종이컵 있잖아요. 믹스 커피 마시는 거. 그 정도의 용량만 남겨둔 채 위 잘라내서 이게 봉합하는 거고요. 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위 절제술처럼 요 정도 남기고 잘라내요. 잘라내서 근데 봉합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장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뭐냐면 위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소화의 기능은 냅두고 위만 잘라내는 거예요. 음식량만 조절하는 거. 근데 위 우회술은 소장으로 바로 이제 우회를 해서 연결을 시키니까 그 흡수를 조금 제한하는 거예요. 수술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 우회술이 어쩌면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위 절제도 위도 잘라내지, 소화도 흡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 채널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절제술 했는데 빼빼님처럼 많이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 채널에 댓글들을 달아주시던데 실제로 그렇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 위를 잘라내는 용적은 똑같은데 그 우회술 환자의 경우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주진 않았지만 터득하는 거야 자기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터득을 한 거예요. 많이 먹는 방법을.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뭔지 말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포함해서 우리 고도비만 분들은 먹는 즐거움 너무 크잖아.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 방법 터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방지를 하려면 이렇게 먹다가 배가 부르면요 숟가락 놓고 그 자리를 뜨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이렇게 바로 요요 온다? 구독! 우회술은 이제 절제를 하고 이제 우회를 해서 형 연결시켰으니까 이제 음식량도 조절을 하고 흡수도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당뇨 그 수치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어요. 지금 168의 몸무게가 73kg, 74kg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쪄가지고 한 78kg, 9kg 정도? 그리고 이제 비만도는 27 정도. 그러니까 일반 비만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뭐냐? 체지방량은 30%대 초반, 한 31, 2% 정도 나오고요. 있었지. 지금 제 과거 영상 보시면은 7개월 차였나 8개월 차 때 부작용 이제 3가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체한 거 같이 막 오한 오고 막 빙빙 도는 덤핑 증후군. 그리고 두 번째는 탈모.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독한 방귀 냄새 그리고 변 냄새. 근데 영상 올리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10개월 지났어도 지금도 똑같이 그 부작용 겪고 있어요. 덤핑 증후군 같은 경우는 밥을 좀 천천히 꼭 씹어서 먹어요. 그러면은 조금 나아. 그리고 밥 먹을 때 물 금지. 그러면은 덤핑 증후군 거의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탈모 같은 경우는 일반식 하니까 이게 영양분이 가니까 돌아왔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짧은 게 있어. 요게 그때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지금 요 정도 기른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지독한 방귀 냄새 그리고 변 냄새.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되게 불편해요. 이게 냄새가
진짜 상상 초월이야. 상상 초월. 똥 냄새 더 심하고. 엄마, 응? 내 방구 냄새 어때? 독해. 얼마나 독해? K94를 뚫고 나온다. 너는 네 방구 냄새 못 맡지? 나도 맡아. 끝내준다, 끝내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그 장에 가스 제거해주는 약 있어요. 가스 앰플이라고 약국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거 항상 상시로 갖고 다녀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몸무게가 그 예상보다는 좀 적게 빠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그 수술하신 분들 보시면 기본 한 25kg, 30kg 많이 빼시는 분은 막 50kg씩 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몸무게는 많이 안 빠졌는데 대신에 이제 갖고 있던 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이런 대사질환들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를 안 해요. 다이어트야 뭐 이제 나는 치트키 썼으니까 내가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어쨌든 위를 잘라냈으니까 그 이따만큼 늘어났던 위가 이제 어쨌든 늘어나봤자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양도 예전에 비하면은 진짜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요가 막 크게 오지 않아서 좋다?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추천 대상은 이제 뭐 고도비만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고도비만, 초고도비만이신 분들 이상이면서 이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저처럼 대사질환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요. 전 엄마한테도 알았어. 우리 엄마 당뇨거든. 근데 그건 아셔야 돼. 수술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 보면 알지 않아요? 수술했는데 20kg도 못 뺐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성형외과에서 한 5, 6년 일을 했거든요. 저희 병원도 이제 지방흡입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한 번 이직을 했을 때 그 병원은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받겠어요 제가. 근데 수술은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수술을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치트키예요, 치트키. 근데 보세요. 수술을 하면요, 부작용에 대한 감수도 해야 돼요. 머리가 막 빠져. 나 친구들이 이게 남자친구들이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남사친들. 걔네가 야, 너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 머리가 휑해? 막 이래 대놓고 얘기해. 하여튼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막 면접 보러 갔는데 막 지독한 방귀 냄새 막 나올 것 같아요. 미쳐버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살 빠지면 이제 가죽 늘어지니까 그거 탄력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식사 방법. 처음에는 막 엄청 막 짜장면 5분 컷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덤핑 안 겪으려면 천천히 하고 오래 씹어야 되지. 그런 식사 방법도 조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해야 돼요. 맨날 탄수화물 이런 거 먹어봐? 조금 먹어도 살쪄. 살찌는 거는 둘째치고 당뇨가 치료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이제 거의 키토식을 해요. 물론 안 하는 끼니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키토식으로 먹으려고 해요. 이런 식단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게임의 비유를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대사 수술은 현질 아이템인 거야. 레벨업 할 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인 거고, 어차피 퀘스트는 깨야 돼. 그래야 내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겠다고 저희 집에 통보를 했을 때도 참고로 저는 협상 안 해요. 통보해요. 저 쌍꺼풀 할 때도요, 수술 들어가기 2분 전에 엄마한테 카톡 남겼어. 엄마 나 오늘 쌍꺼풀 수술해. 지금 수술방 들어가. 이러고 핸드폰 꺼서 탈의실에 넣어놓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구독!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는데 엄마가 그랬어. 야, 남들은 30kg, 40kg 너보다 더 많이 빼는 사람들도 있어. 그 TV에서 못 봤어? 너 그때 거기 뭐 세상 이런 데서 못 봤어? 그 사람 몇 킬로 뺐대. 네가 그냥 살 뺄 의지가 없는 거지 왜 그렇게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네가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이래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지는 있어. 30kg 뺄 의지는 있어. 몇 번 뺐잖아. 근데 그걸 유지할 의지가 없어요. 저는 그냥 선천적으로 저는 그 정도 의지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의지가 부족하니까 돈으로 샀어요.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 뭐 옷도 돈으로 사지, 먹는 것도 돈으로 하지, 하물며 나쁜 짓도 그거 하려면 돈 들어. 마약 해봐. 그거 그냥 뭐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딨어. 다 돈 주고 사지. 근데 내 건강을 돈 주고 사는 게 나쁜 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연 내가 고도비만을 탈출을 하고 그거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간인가? 그거를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성실함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 학교 12년 다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한 해도 개근상을 탄 적이 없어요. 수행평가 하잖아? 친구들이 막 허술하게 해온 보고서, 자료조사 보고서 같은 거 하잖아.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 그거 여기서 얘 숙제에서 요만큼, 제 숙제에서 요만큼 짜집게. 걔네 B 마이너 받고 난 A 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정도의 인성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막 그 과정의 희노애락을 막 거쳐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거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저는요, 최대한 굴곡 없는 삶을 평탄하게 가고 싶어요. 저는 고생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해봐서 안 되는 거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대신 할 수 있는 거 잘하자라는 주의. 그러니까 미용은 둘째치고 저처럼 대사질환 심하신 분들 있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개선을 하세요. 저한테 비만대사 수술은요,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아니 1년을 약을 먹었는데 수치가 안 내려가. 그래서 처방해주는 약이 별론가 해서 처방하는 약도 바꿔보고 병원도 바꿔봤는데 조금은 내려가는데 정상 수치로 내려갈 기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가 썩어서 이제 떼워야 되는데 보험이 되는 아말감을 시커멓게 주고 할 거냐, 아니면 돈 조금 더 주고 치아색 인레이를 할 거냐 생각을 막 고민을 하는 거지. 고민을 막 겁내해. 그러다가 신경까지 다 썩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고 100만 원 주고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있을 때 더 심해지기 전에 저는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수술에 칼 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엄마 포함해서 이제 거부감이 들기는 하죠. 근데 막 좀 웃긴 비유를 하나 해보자면 그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3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의지 있겠다, 튼튼한 2다리 있겠다, 그럼 걸어가면 공짜예요. 근데 그게 과연 공짜냐는 거지. 그 걸어가는 4시간은, 거기에 소요되는 4시간은, 그리고 거기 가면서 먹는 밥값은, 아니 다 둘째치고 가다가 무릎 나가봐, 그거 치료해야 되지. 이게 공짜예요? 공짜 절대 아니에요. 시간도 돈이고 모두 돈이고 다 돈이야. 절대 공짜 없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술이라는 건 삶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전된 기술을 구태여 이용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전적으로 막 믿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 건강도 자본으로 기술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생길지 모를, 아니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를 의지를 한없이 트레이닝을 하기보다는 난 빠르게 돈 주고 기술 사서 고친 거야. 제가 이러려고 개처럼 지지면서 소처럼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0kg, 40kg 감량을 하신 분들 꽤 계시죠. 유튜브에도 이제 고도비만 다이어트 브이로그 치잖아요. 엄청 많으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TV에 나오고 왜 그렇게 조회수가 많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진짜 의지가 투철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왜 마블 영화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행인이 있고 히어로가 11명 있잖아, 어벤져스가. 그분들은 어벤져스인 거고 나는 지나가는 행인 1. 근데요, 모두가 히어로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행인 1인 거야. 그렇게 평범한 거야. 평범한 삶을 가지고 그만큼의 의지를 갖고. 근데 행인 1이라고 해서 필요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인 1이면 행인 1로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인생을 논하고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애지간히 태어난 이상 애지간히 살고는 싶어. 어차피 선택도요, 선택의 결과도 자기 몫이거든요. 수술이라는 거는 결코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범법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되돌아보시고 한번 전문가랑 상의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길,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일단은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그 수술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맥락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이 수술에 대한 게 인터넷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 말고도 이거 수술하신 분들 영상 찍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대사수술에 관해서 올리시는 이게 전문가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보시면 그 제가 수술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도비만센터에서 만든 카페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뭐 수술 후기도 있고 그 교수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거든요. 거기에 뭐 질문한 것도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순천향대 병원도 있고 그 양지병원 김용진 교수님이 만드신 카페도 있어요. 거기 그 카페는 좀 오래돼서 자료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김용진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런 채널들이나 카페 주소 같은 거 제가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놓을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사질환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됐고 어쨌든 살이 빠졌으니까 솔직히 수술에 만족을 해서 이제 추천 영상을 찍은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요요가 오신 분도 있고 재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좀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막 무작정적으로 막 수술을 종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채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수술이 정말 필요한데 가족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속상하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해본 사람으로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잘 모르는데 일단 반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이런 수술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반대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조건 반대. 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병원 생활 자체가 지겨운 거야. 그래서 반대해요. 근데 엄마랑 두 번째 진료 같이 보러 가고, 초지는 혼자 보러 갔었고 두 번째 진료 같이 보러 갔었는데 그때 엄마도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 듣고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병원 가셔서 수술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거 한번 전문가한테 진단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개 환자예요. 일개 환자고 그냥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뭐 의료 지식, 난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저는 마케팅 쪽이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적으로 그냥 제 경험에 100% 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술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전문의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컨텐츠가 없어. 나는 이제 신년다짐 했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개씩은 이제 꼭 올려야지 이러고. 근데 할 게 없어서 그냥 예전에 원래는 이게 다이어트도 이렇게 좀 쫙 하고 조금 더 날씬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미리 찍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또 뭘로 하냐. 와씨, 운동도 못해. 나 오늘 물어봤거든요. 운동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6개월 금지 운동. 그래서 걱정 많이 돼요. 빠이.